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순창 건국대 교수님의 칼럼을 통해서요. 기본사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칼럼 제목이 기본사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가? 이거든요. 우리 모두가 좀 골고루 잘 사는 사회,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싶은데 이 칼럼은 그 시작점을 바로 지역 그리고 자치분권에서 찾아야 한다.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칼럼은 기본사회라는 게 그냥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. 구체적인 설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랄까,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 있잖아요. 아프면 병원 가고,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, 또 안전한 집에서 살고, 이런 것들이요. 이게 누구에게나 좀 공정하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.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자, 이런 이야기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근데 보통 이런 복지 정책 같은 건 국가 전체적으로 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? 이 칼럼은 그런 방식, 그러니까 중앙에서 다 하는 거,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걸까요? 혹시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그런가요?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칼럼이 지적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. 지역마다 사는 모습, 그 조건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같은 70대 어르신이라도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하고요, 저기 강원도 산골 마을에 계신 분하고 필요한 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. 아, 그쵸. 네.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냥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는 건 이게 현실하고 좀 안 맞을 수 있다,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랑 지역이 단순히 역할을 나누는 걸 넘어서요, 각 지역이 좀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에 맞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,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. 뭐랄까, 시, 군구 맞춤형 기본사회 전략, 이게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시, 군구 맞춤형 전략이라 듣기에는 참 좋은데요.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역마다 역량 차이 같은 게 있을 텐데 어떤 곳은 잘 되고 어떤 곳은 좀 부실해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칼럼에서는 혹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있나요? 아, 네, 좋은 지적이십니다.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칼럼은 우선 각 지역의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요. 인구가 줄고 있는지, 아니면 외국인 주민은 얼마나 늘었는지, 청년 실업 문제나 또 고령화로 인한 돌봄 공백은 어떤지, 이런 게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요. 네네. 그래서 칼럼에서 제시된 그 8가지 기본생활 영역 있잖아요. 소득, 돌봄, 에너지, 교육, 주거, 교통, 금융, 의료. 이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진짜 문제는 뭘까? 어떤 정책이 지금 비어있는 걸까? 이런 걸 아주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. 아하. 예를 들면 우리 읍면 지역 어르신들이 병원 가거나 돌봄 서비스 받는 게 얼마나 쉬운가?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말씀하신 재정이나 전문성 문제,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. 칼럼은 바로 이 진단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, 주민 참여요? 그게 그냥 의견 듣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게 아주 중요해요. 주민을 그냥 정책 혜택 받는 사람, 수혜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요, 정책을 설계하는 주체로 세워야 한다.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. 설계의 주체요? 네,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제도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, 아니면 마을총회,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것들. 이런 기존 제도들이 기본사회를 만들어가는 참여민주주의의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,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. 아, 이미 있는 걸 활용하자는 거군요. 그렇죠. 주민들이 직접 자기 동네 문제를 찾아내고 또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 때 그 정책이 그냥 서류 속 글자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 살아있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야 실질적인 변화도 따라오고요. 와, 그러니까 결국 기본사회라는 게 뭔가 거창하고 큰 그림 같지만 사실은 우리 동네 문제 해결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과정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 열쇠는 결국 주민들 스스로가 쥐어야 한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칼럼은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복지 비용을 쓰는 게 아니라고 봐요. 이건 지역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 투자다.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사회 유지 비용이다,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. 미래 투자 사회 유지 비용이라? 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잊혔던 지역의 자원을 다시 발견하고 또 이웃 간의 신뢰 같은 걸 쌓아가는 거. 이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뿌리가 된다, 이런 통찰도 보여주고요.
여기서 말하는 자치분권이라는 것도 그냥 권한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또 책임지는 힘을 갖는 것. 그게 기본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듣고 보니까 기본사회라는 게 아주 저 멀리 있는 어떤 이상향이 아니라요. 정말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웃들하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목표처럼 느껴지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칼럼의 마지막 질문과 그 답이 참 인상 깊었어요. 우리 지역에서 기본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? 이렇게 스스로 묻고 네. 그 답을 찾고 설계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.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죠. 어쩌면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우리 동네의 기본 생활 조건 중에 이건 좀 특별히 개선되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뭐가 있을지 잠시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이 칼럼의 원문은요. 더 칼럼니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.